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뉴욕시에 화씨 90도가 넘는 폭염이 예상되고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웃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팍에서 또다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수십 명이 체포돼 한인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 선관위가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조속히 반송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정국의 소인 처리 방식 변경으로 자칫 무효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한 공원에서 흑인에 대한 증오와 협박의 상징이었던 불타는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다음 주 노예 해방 기념일에 열리는 오바마 센터 헌정식을 앞두고 있어 더 큰 충격입니다. 뉴욕 센트럴팍에서 관광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마차 운행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마차 운행을 중단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마차 노조 측은 말들이 혹사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뉴욕시에 화씨 90도가 넘는 폭염이 예상되고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웃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뉴욕 최고기온은 화씨 92도, 섭씨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화씨 103도, 섭씨 40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화씨 93도, 섭씨 34도가 예보돼 있으며 체감온도는 화씨 105도, 섭씨 4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고온현상이 이어지면서 오존 농도가 올라가 대기질 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오늘 정오부터 내일 오후 8시까지 노약자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재난관리국은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고 실내에선 에어컨을 가동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자택에 에어컨이 없다면 인근 지역 쿨링센터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공공장소를 방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폭염과 함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보돼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도 예상돼 시설물 피해 및 침수가 우려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팍에서 또다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체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수십 명이 체포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애비뉴 일대에서 연방이민 당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펠팍 주민들은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표식이 없는 검은색 SUV 차량에서 단속 요원 4-5명이 갑자기 내려 길을 걷던 히스패닉 남성을 순식간에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펠팍 브로드 애비뉴 곳곳에서 폴리스 또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조끼를 입은 사복 요원들이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체포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컬럼비아 애비뉴 인근에서는 요원들이 한꺼번에 서너 명의 히스패닉 남성들을 연행해 차량에 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단속 요원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히스패닉 남성이 바닥에 결박돼 연행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단속은 펠팍뿐만 아니라 리치필드 팍과 페어뷰 등 인근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체포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약 20명이 연행된 것으로 보이며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이 일회성 또는 특정 용의자를 노린 표적 수사인지 아니면 올 초처럼 무차별적인 길거리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의 재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펠팍에서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불체자 체포 작전이 펼쳐져 한인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 선관위가 우편 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조속히 반송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우정국의 소인 처리 방식 변경으로 자칫 무효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선관위는 9일 연방우정국의 우편 소인 처리 방식 변경에 따라 우편 투표 이용 유권자들은 과거와 달리 투표용지를 가능한 한 빨리 각 카운티 선관위로 반송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정국의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인해 모든 우편물의 소인은 우체국 접수 날짜가 아닌 실제 우편물이 처리된 날짜로 찍힙니다. 따라서 소인 날짜가 이전보다 하루 이상 늦게 찍힐 수 있어 소인 날짜를 유효표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우편투표 특성상 자칫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주의 우편투표는 부재자 투표나 조기 우편투표 등 유권자의 개인별 사정이나 선택에 따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우정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틀째 단행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9발을 발사했으며 전투기 공습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대통령은 미군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도 작전을 수행하며 페르시아만과 인접한 이란 남서부 지역의 레이더 시스템과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 밝혔습니다. 이란 전역에선 공습과 함께 다수의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란 강경 카드로 맞섰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규정 위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젯밤 이라크 거주 미국 시민들에게 지역 정세 변화에 대비 경계를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사관은 현재 지역 상황으로 인해 여행 중단과 공역 폐쇄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사관은 어떤 이유든 이라크로 여행하지 말라, 그곳에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한 공원에서 흑인에 대한 증오와 협박의 상징이었던 불타는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락 연설을 했던 공원이었는데요. 다음 주 노예 해방 기념일에 열리는 오바마 센터 헌정식을 앞두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시카고 중심부 그랜트 공원에서 흑인에 대한 증오와 협박의 상징인 불타는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그랜트 공원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 수락 연설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올린 불타는 십자가 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동영상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시내 그랜트팍의 한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진 채 밝은 불꽃에 휩싸여 불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걸어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역 사회에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누구든지 이 사건에 관해 아는 정보가 있으면 나서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십자가를 태우는 행위는 흑인 테러 전문 집단인 큐클럭스 클랜의 인종차별과 극단적 증오를 상징합니다. 2003년 미국 대법원의 고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십자가를 태우는 행위를 협박 의사가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주 16일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이 열리는 대통령 기념 도서관 오바마 센터 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뉴욕시와 항만청은 월드컵 기간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요 공항에서 불법 택시 호객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합니다. 적발 시 차량을 압류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9일 JFK 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기간 JFK 국제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저지 뉴아공항의 불법 택시 호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작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만청은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오늘부터 결승전이 열리는 7월 19일까지 이들 공항에 항만청 경찰 50여 명, 택시 앤 리무진 위원회 단속 요원 20여 명을 추가 배치해 호객 행위를 일삼는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개인 차량 등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항만청은 각 공항 수화물 컨테이너 주변에 10개 이상 언어로 제작된 불법 호객 행위에 대한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항 내 단속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해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한 실시간 알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작전 기간 중 단속되면 벌점 5점이 부과되며 11점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단속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될 경우 약 $600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벌금 부과 정도가 아닌 소환장 발부를 통한 법원 판결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항만청은 JFK 국제공항에만 약 500대의 불법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한 노년층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 위험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 사디아 카지 박사팀은 유럽심장학회 학술지 유럽심장저널에서 미국 퇴역 군인 98만 7천여 명의 의료자료를 분석, 스타틴 치료와 노쇠 위험 감소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 박사는 연구 결과는 스타틴이 노쇠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2002에서 2018년 재향군인의 의료체계에서 진료받은 67세 이상 퇴역군인 98만 7,301명의 자료를 노인, 저소득층 의료지원 자료와 연계해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스타틴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해 노쇠 발생 위험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틴 복용과 노쇠 위험 감소 간 연관성은 고령층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또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관되게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필요하지만 이번 결과는 스타틴이 노쇠 예방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노쇠와 심장질환의 공통된 기전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두 질환을 모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관광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마차 운행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마차 운행을 중단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요. 마차 노조 측은 말들이 혹사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21분께 센트럴파크 72번가 인근 웨스트 드라이브에서 16살 된 수말 데니즈가 승객 2명을 태운 마차를 끌던 중 갑자기 쓰러져 약 10분 만에 숨졌습니다. 말 주인이자 마부인 누레틴 키르비이크는 가족을 잃은 기분이라며 10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했고 다정하고 모두가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니즈가 지난 3월 수의사 검진을 통과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먹고 마시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도 범죄 혐의는 없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산책 중에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말을 봤다며 몇 초 뒤에 숨이 멎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데니즈의 죽음이 도심 마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뉴욕 클래스와 페타 등은 뉴욕시 의회의 라이더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라이더법은 2022년 한여름 맨해튼 거리에서 쓰러진 뒤 수개월 뒤 안락사된 말 라이더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뉴욕시 마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마부들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시카고가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마차 운행을 금지한 이후 뉴욕에서도 금지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업계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 협의회는 한인 2, 3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협의회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미 전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9차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조속하고 충실한 심리 진행과 헌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의 포춘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원유 공급 흐름을 유지하고 휘발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왔다며 비상용 원유 재고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는 지난 5일 기준 3억 4,920만 배럴로 줄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축유는 현재 주당 약 900만 배럴씩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축유가 3억 4,670만 배럴 아래로 내려가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됩니다. 전략 비축유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걸프 연안에 있는 소금층을 파만든 지하 저장시설 4곳에 보관됩니다. 반부패단체인 공공청년 프로젝트가 정치활동가 수전 더글라스와 베트남 전 참전용사 폴 로마노를 대리해 지난 6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법정 서류에 따르면 백악관 남쪽들의 건설 중인 UFC 대회에 자그마치 7개 정부 부처와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6천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은 UFC 대회가 연방시설의 부적절한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개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국립공원관리국은 9일 법정에서 이를 거부하고 이미 6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과 수십만 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된 행사라며 이 비용은 UFC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보안인가를 가진 전현직 공무원을 포섭할 목적으로 중국 정보기관 요원들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사용한 웹사이트 13개를 압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웹사이트 압류와 관련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명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가짜 컨설팅 회사 웹사이트들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목적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기밀일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미국 내 개인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이번 사건의 주모자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중국 정부를 대신해 행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어떤 외국 정부의 관여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체감온도가 10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